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역시 변함없이 스픽스 또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좀 날이 좀 추워요. 저는 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되게 바쁘시죠? 아유, 막 일이 생각보다 정신없네. 네. 정말 뜻하는 모든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는데 아니. 정말 춥더라고요. 이야, 이제는 방송 나올 때 판을 좀 1인 크게 시위하는 나왔습니다. 거를 이제 가져오죠. 왜냐하면 왜 특별히 가까냐, 김용 부원장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고 맞아요. 정치검찰 조작 사건 중에서도 기동민 의원, 이수진 전 의원 이 두 분도 정말 억울하고 거의 완전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곧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대법이 또 이건 엄청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신중히 검토해야 돼. 이재명 재판은 엄청나게 빨리 하고 이거 빨리 재판해서 무죄를 만들어야 될 것은 또 질질 시간을 끄면서 본인 또 자신 없으니까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이분은 완전히 발이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앞에 지금 수십 일째 릴레이 1인 시간인데 제가 어제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반팔 입고 있어요. 어제는 파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갑자기. 아니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맞습니다. 대한민국 가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을을 돌려주라. 네, 일단 그거 화면에 좀 잘 잡히게 한번 쭉 보여주시고요. 예, 우리 검찰권 남용 사법의 수치 김용 부원장 억울함을 풀어달라. 예. 제가 이렇게 들어야 보여요. 아, 그런가요? 화면이 너무 컸어. 뒤를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주세요. 나오는 것만으로도 놔두세요. 네, 놔보세요. 이제 아니 정계한 대표 쪽으로 예, 아닙니다. 예, 제가 나오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김용 부원장님 그 가족들 그다음에 뭐 정치검찰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으실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욱 씨가 이제 결정적인 진술을 번복하고 다 번복하고 있잖아요. 미디어가 예. 보도를 안 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베티님께서 매불쇼 판넬 돌려막기 하실 겁니까? 아, 안진걸 아, 소장님. 매불쇼 나오고. 낮에 이러시면 안 매불쇼 노영희 변호사님 토론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한번 쓰고 오늘은 알겠습니다. 매불쇼와 스픽스에서만 쓰겠습니다. 베티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예. 우리 스픽스 대표 정계한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 원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억울함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은 무죄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조작 기소 날조 수사를 했다는 것은 네. 이미 증거로서 다 설명이 되니까 대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김용부 원장이 나와서 지금 여러 항변을 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몇 번 인터뷰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걸 더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이 사건이 조작되었는지를 오히려 나와서 본인이 좀 더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이거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하는 방식을 좀 뛰어넘는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정말 잘 돼야 그렇게 돼요. 하시려고 하는데 몸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순간이. 김용구 원장. 예, 너무 세 번 보석 받았잖아요. 이런 네. 아마 노인 변호사님 처음 봤죠. 네. 1심 보석, 항소심 보석, 대법 보석 거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과 이재명의 동지들만은 사상 유례없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별별 기소, 별건 기소, 그리고 본인도 자신 없으니까 그걸 재판부에서 자신 없으니까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더 자, 적극적으로 뛰자고 이야기했어요. 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조한유님,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이러셨고요. 오. 정석수님께서 화면 초점이 잘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형사소추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자는 여기에 대해서 국힘이 막 길을 쓰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놀라웠던 거는 이 사람들의 전제는 딱 하나구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그것이 유죄 취지로 갔다면 그 유죄라는 전제로 재판을 끝까지 받아와야 한다는 논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에서 아예 조작 수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면 그것이 조작이라는 전제가 있었을 때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재판받아야 한다는 걸로 갈 거냐? 저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에서 조작하고 왜곡하고 날조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가지 않겠다는 국민적인 바람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기소가 됐으니까 당신 살려고 재판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 말리면 다 죽는다. 그러면 검찰청 해체할 필요도 없었죠. 저들이 저렇게 안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억울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 잘 풀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번 힘차게 또 오늘의 뉴스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님이 노 변호사님 겸공 매불쇼 스픽스 3번째 반갑습니다. 아우. 최고.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3, 1, 2, 3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께 없을 겁니다. 원투는 확실한데 쓰리는 좀 아닌가. 아유, 왜 이러세요? 우리 쓰리. 스픽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스픽스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김건희 특검 오늘 수사팀 갈아엎었다. 와, 이거 무슨 주제입니까, 우리 정기현 대표님? 자, 이게 이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사들한테 일방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호사 출신들로 아예 그냥 딱 꾸려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 다 가져와서 한번 수사를 해보자라는 게 있죠.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은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민중기 특검 지금 네. 담당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좀 벌어졌죠. 네. 그거 누가 흘렸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 자,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뭐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김건희가 무슨 주가 조작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추천으로 투자를 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흘렸겠죠. 네. 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이러면 저희들처럼 평론가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운동가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나마나 캐비넷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거 심하게 가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슬쩍 흘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신뢰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확언은 제가 못하지만 어쨌든 민중기 특검에서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야, 이거 뭐냐? 단순히 내부에서 피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언론 흘리기가 아니라 민중기도 똑같은 놈이네라는 논리를 딱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좋다, 팀 따로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없겠느냐 있겠느냐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다, 제대로 한번 파보자라고 하는 이제 상황에서 굉장히 수사의 속도가 달리기 붙을 것이다. 하나하나 다 따져서 밝혀내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 28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아마 당연히 지금 이 태세면 당연히 대통령실에 연장을 요청해야 될 겁니다. 이 상태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본류 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된 게 아직까지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실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내란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반발, 검찰의 반발, 기득권의 반발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차게 마음 먹고 대차게 했어야죠. 계속해서 제가 특검 열심히 잘한다,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초장 벌써 한 2달 전에 제가 조사받고 막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 혼란상이나 잡음 상당히 실망스럽죠. 이제라도 진짜 심기일전에서 하지 않으면 본류는커녕 곁가지에 시달리다 많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걸 잘 보세요. 분노 게이지는 올라가는 재료들이죠. 수장고라든지 뭐 각종 그 가시처럼 나오는 것들. 그렇지만 그게 본류는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우리가 원래 설정했던 김건희 특검만 놓고 보면 16개에서도 우선순위 1번부터 한 5번쯤까지 있는 것들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 일단 본류 제대로 해야 되고, 격가지로 되는 것들을 나중에 뭐 상설특검으로 넘기든 특별수사본부로 넘기든 간에 일단 본류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이런 외풍에, 외적인 거에 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특검 자체 정당성, 정통성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정말 작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밝혀냈거든요. 우리 신영환 본부장님께서 사실 양심선언 내부 제보에 잡고 제가 탄력이 붙었는데 그때 그러셨거든요. 윤석열 선대선 단 한 번도 검토가 안 됐는데 원래 공약은 기존안이에요. 예타 통과 아니고 나중에 강원도까지 도로 연결하는 서울 양양고속도 연결해갖고 거기 정체도 푸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인수위에서 틀었다고 이제 증언해 주셨는데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저기 국토부에 이야기하고 국토부가 용역 이야기하고 요까지 지금 다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원희룡 부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부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사관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바람에 그것도 또 악재가 됐죠. 돌아가시면 너무 안 됐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다시 한번 저희 고인의 명복도 빌면서 이가 마음 아파하는데 어쨌든 김건희 특검 정말 16개다 플러스가 또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벌어진 그런 기행들까지. 그래서 진짜 심기일전해서 뭐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한두 달 더 연장한다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연말 연초까지는 좀 길어진다고 하는 여론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수용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들어가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일단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뭐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어떤 분은 통화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어도 공식적으로 아는 적 아니면 전화해가 일부러 물어보진 않는데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뭐 경호처 같은데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를 이제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번에 들어가시면서도 한 분 이제 왔는데 왜 이렇게 갑니까?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내부에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저에게는 아 검사 출신들이 이게 파견돼 있는데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는데 바깥에서 지금 막 검찰들이 그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이 갈 때 검은 넥타이 다 메고 갔어요. 네, 네. 그때 내란 특검에서 그랬죠. 아니 언론 보도도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고요. 그럼 다 똑같이 맞춰갖고 8명 10명씩 들어가는데 검은 넥타이를 다 메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 행동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행태고 바깥에 나와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최재현 그리고 뭐 진흥석 뭐 쭉 하는 거 안 보세요. 이게 네. 뭐 어미중까지 뭐 완전히 막 가관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뭐 이익이다 조직을 지킨다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단순히 보기에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아 이것이 결국 국가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이게 일종의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야 이런 세력으로 이제 지금 주저앉는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각오로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면 민중기 특별검사는 어떤 생각이겠냐? 사실 본인은 도덕적으로 지금 입을 상처 엄청나게 입어버렸지 않습니까? 명예롭게 끝내야 되는데 명예 오기 전에 네 개인 투자가 돈 1억 벌어 먹었다면서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흘려버렸다. 그 추적해서 법적으로 찾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이것은 검찰 출신 또는 검사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적 저항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박수를 보낼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담비님 특검 흔들기 시작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특검 화이팅 해야 됩니다. 검사들 상대로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솔비치님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 와중에 또 독특한 문자가 들어왔네요. 이복수님. 충북도지사는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잘한 신용환 부위원장으로 가야 합니다. 네, 좀 기대와 동떨어집니다만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정선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특검 흔들기가 도를 좀 지나치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내부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결과가 딱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마침 이런 식으로 잡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특검의 이 기소나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고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도 제대로 이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침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기 특검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사의를 표명했다. 민중기 특검 드디어 그만둔다고 하더라. 이거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됐다는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 끝까지 열심히 명예롭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민중기 특검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사가 맞는 겁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와 죄송합니다. 네. 민중기 특검 말이 100% 맞죠. 네. 언론에서 누군가가 흘려서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지금 저질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중이 너 자기가 없어 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제 놀고 있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지금 많이 괴롭고 힘들고 이럴 거예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분도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지금 특별검사로 와 있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어내면서 해명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코 끼워가지고 계속 두들겨 패고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다. 여기에 맞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원래 수사대로 해라. 지금 얼마 전에 명태균이 나와가지고 지금 국정 그 감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공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뇌물죄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김건희한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뇌물을 공무원들이 받은 사람 여럿이 있고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마지막 뒷정리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수사는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도 힘을 실어야 결국 이 사건이 뭡니까? 김건희는 명태균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김영선 뭐 일종의 뇌물 공천 이제 이런 걸로 갔던 이제 사항들을 하나하나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저는 작은 건 좀 보지 말고 큰 길로 가면서 민중기 특검이 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특검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특검팀을 좀 재구성하고 재배치했습니다. 검찰 출신 중에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냈고요.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 이제 다른 곳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공정성 논란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무혐의 처분했던 그 도이치 사건 다시 네.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만시지탄이죠. 그 도이치 건이 벌써 2년 이상 지난 건인데 최초 경찰 보고서에 사실은 모든 답이 다 있었어요. 네. 그거대로만 했었어도 오늘날 모든 게 다 끝나 있었겠죠. 근데 검찰 단계에서 이제 덮고 그야말로 이제 조작까지 된 셈이죠. 그리고 폰 내고 이제 콜검이라 소리까지 치욕적으로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스스로들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빙산의 일각 격가지로 나온 민중기 특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본류를 꼬리를 가지고 이제 몸통을 완전히 흔드는 그러면 지금 이제 특검 자체를 이제 지금 바꿔치면 이 기간에 과연 누구를 새로 임명하고 하겠어요. 이제 그런 걸 노렸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뒤집어서 내란 특검과 최혜병 특검 맞물려서 지금 검찰 개혁에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이에 그러면 누가 막았고 누가 그걸 조작을 했고 누가 정말 비굴하게 찾아가서 폰까지 내고 하는 것들을 주도를 했는지 완벽하게 지금 대충 저희는 이제 그동안의 조사나 뉴스를 봐서 알지만 완벽하게 개념 규정에서 한번 끝내야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보여주세요. 진짜 수사 잘했고 정말로 자고위만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압력과 압박이 들어와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노력했다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끝까지 믿겠습니다. 오늘 그 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이 김건희 완전히 봐준 거 네. 그걸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 컸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리고 방금 신용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 경찰 보고서,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퍼에 공익 제보한 그 경찰은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급 강등까지 당하고 징계를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요즘도 굉장히 민주적 경찰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제가 우리 국민들을 제가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을 만나가지고 당시 용기 있게 제보해 주고 그것 때문에 알려진 거거든요. 그 사건으로 뉴스타파 네. 보도. 근데 그 경찰이 옛날 사건을 이렇게 훔쳐보다가 김건희 내사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주가 조작. 아 경찰이 수사를 했구나 당시에. 근데 이게 안 알려지면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뜻 있는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곳곳에 계셔서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명태균 씨 얘기 잠깐 먼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명태균 씨가 갑자기 또 막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이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호영 의원하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감 시작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따로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고생하는 거 보니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조용조용 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세상 좀 시끄럽게 하지 마요. 이랬더니 누가 얘? 나 이거 맞아요? 사투리? 누가 얘? 그러면서 박완수 국회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 방문한 뒤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진까지 제공하면서 오늘 별별 얘기를 다 쏟아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박완수가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보 XX인지, 경남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설화를 내뱉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뭐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봤지만 굉장히 네. 뼈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선 단적으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네. 공천 개입.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호는 누가 제꼈다 하면서 이제 김건희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윤한홍은 누가 이제 무마했다 하면서 윤석열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죄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한동안 쑥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윤상현이다, 뭐 저 이준석이다, 다 그런 뭐 기존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통일교 그 교인들 들어온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죠. 한동안 또 한참 부각되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게 한동안 또 멈춰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의 그 경남 국감을 통해서 다시 좀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명태균 씨가 지금 요즘에 뭐 국감 주인공처럼 오늘 행동했는데 경남도 국감에서 이 도지사 관련된 내용들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부산의 박형준 시장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는 이현주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 사실인데 네.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이제 박형준 씨가 직접 거기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강희경 국장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왔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왔다고 진술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했다면 박형준 외에 이현주 의원도 했다라는 이야기 저도 여러 차례 이제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순간 강혜경, 김태열 공익제보자 두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명태균도 가려서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듯이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명태균 말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누가 직접 찾아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박형준 시장은 안 온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그 강희경 국장은 그런 온 것으로 들었다라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강희경 국장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는 허위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 보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끈이 떨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막 윤석열, 김건희 또는 찐윤석의 장난을 폭로하는데 자기가 직접 범죄 연루 혐의 또 자기가 처벌될 것은 철저히 다 부인하고 숨기고 좀 못된 게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게 강혜경 씨는 훨씬 더 진실해 보이는데 강혜경 씨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행태는 명태균 씨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되다가도 또 안 되는 그래서 오히려 자승자박이 되지 않을까요? 작년 9월부터 이제 초지일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블록킹하죠. 그렇죠. 본인이 뭐 그게 법적으로든 뭐 감정적으로든 네.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불쾌하게 반응을 하고 블로킹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침없이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잖아요. 엄밀히 자기는 뭐 일종의 거기서 영업사원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농담식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오너와 어떤 그 고용인처럼 왔다는 게 그동안의 것들로 많이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거를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뭐 사생활이 어떻고 뭐 황당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전혀 본질 본류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본인들은 인간적인 호소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족을 등장시키는 게 뭐겠어요. 다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것도 보호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강희경 국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태균과 함께 나와서 토론하거나 질의응답 다 하자. 하고 내 싶어하죠. 증거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명태균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아예 명태균, 강희경 국장 다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강희경 국장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픽스에 나와서 명태균 불러달라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토론하겠다는 거고 노영희 변호사 진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야 명태균이 혼자 그렇게 해서 계속 자 기성전 강혜경 김태일 욕이에요. 기성전 강혜경 김태일 욕. 앞에는 다 모두각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돼서 욕만 하는데 정거는 이야기 안 해. 지가 받아와야 될 돈이 3억 5천 몇백만 원인데 그게 지금 자 특검에서 이미 2억 7천만 원은 딱 특정해서 이거 뇌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 나와서 하는 말이 뭐 알고 보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다 그 따져봐라 나와서. 그래서 명태균이 지금이라도 나와서 가게하고 있는 자리에서 증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제3자가 판단할 때 누가 옳은지 할 건데 이미
본인에게 주어진 마이크만 들을 계속 쓰면서 이야기하니까 김태일 선생하고도 제가 어제 통화를 한번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왜냐 일방의 주장을 다 받아주는데 자기는 어디 가서 항변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 가면 네. 조곤조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질문에 아주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고 명태균은 그냥 막 속사편처럼 예. 이렇게 쏟아내니까 불리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거짓말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거짓말로 보여지는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국감 네. 시작 직전에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김건희 씨 면전에서 이제 얘기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날의 그 장면을 보면 그 예선전 때 실제 몇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다 합쳐봐야 몇 천만 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엑셀 시트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비용에 대해 3억 5,600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본선으로 가서 마지막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9차례 연속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샘플도 마지막 조사한 게 5,016 샘플이에요. 그러면 응답자가 5,016 샘플이라 그러면 실제 이 전화 간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겠죠. 실제로 응답률하고 비례해서 보면. 자, 그러면 제가 공개하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쭉 그렇게 돼 있고 9개가 연속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줬다 소리를 안 해요. 다 이미 공개가 되고 다 인정을 하고 막 이렇게 앞뒤로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버젓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미증 아니에요. 그렇죠. 세게 처벌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날은 그건 법정이에요. 국감장도 그렇죠. 아니고 예. 중계된 법정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왔죠, 실제. 자, 그래서 이제 81개, 81개가 그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에게 제공된 여론조사였다라고 했거든요. 네. 왜 이게 그러면은 60몇 개로 줄어들었느냐? 이유는 그 중에 U자가 들어가는 언론사 하나가 PNR에 직접 의뢰해서 나온 게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뭡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거를 언론사에서 마치 공표하는 것처럼 하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는 명확하게 언론사가 PNR에만 해서 조사했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명태균으로 갔다가 보고가 됐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을 때는 애매하다.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범죄 혐의를 81개는 혐의가 되고 60개에 가까우면 혐의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을 일단 제거를 하고 특정해서 하는 것을 한 1억 7천 정도로 2억 7천만 원으로 특정해서 그 횟수는 다 뇌물이다라고 정리가 됐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시비를 거는 그 명태균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뇌물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단계로 올라가 보면요.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제도. 선거.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대책이 방책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다수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다수결에 있어서 한 표라도 더 나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론 조작에 의한 여론 조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민주주의 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곧 그 정당 해산 사유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 뇌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뇌물은 형사벌적인 거고 이거는 헌법적으로 그 국힘 그거를 활용했던 국힘 거기까지도 가는 거죠. 네. 자, 대선 무효까지 달할 수 있는 시간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신용원 교수님 역시 폭로하신 예화랑 예화랑 양재동 가로수길 예화랑 비밀 불법 선거사무소 또 양재동 불법 선거사무소 거기에 또 불법 댓글팀 이건 선거 무효 사유인데 그다음에 그 전에 온천적으로 당내 경선에서부터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경선부터 불법으로 뇌물과 정치자금법과 여론조사 관련 법률 위반하고 위력 유괴로 그 공당의 경선을 완전히 조작하고 방해했으니까 이건 둘 다 굉장히 당선무효에 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사실은 자기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해야지 정상 참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부분 무조건 강력행한테 떠넘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티가 나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저는 폐차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세계일보에서 단독이 하나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하는 연애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요. 아이고. 네, 명태균 씨가 국감에서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세계일보가 입수를 했답니다. 김영선 씨가 이제
오세훈 씨 선거 캠프에 갔다가 쫓겨난 날 전후로 해서 아마도 문자가 간 것 같다. 이게 이제 세계일보의 내용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달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 만나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명태균 씨는 뭐 올드미스 김영선이 당신한테 보낸 거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약간 야리꾸리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실제 세계일보에서 확보한 문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최송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데요.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 2월 23일에 보낸 문자인데요.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나가 언제 떠오리요. 옷게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5, 6월 서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를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명태균을 만나서 네가 잘해야 되는데 명태균을 안 만나고 있으면은 기다림을 놓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찰나가 또 언제 오겠냐. 5, 6월 서리가 될 것이다. 너 나중에 그러다 오히려 보복당한다.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또 했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다음 날인 2월 24일 오전에는 오세훈 시장에게 또 이런 말을 보냈답니다. 유비가 눈발에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십시오. 간절합니다. 이런 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날은 무슨 날이었느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여의도에 있는 오세훈 시장 캠프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연애편지 어쩌고 운운했던 보다는 명태균 씨 말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게 연애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상하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치지 마라. 네네네. 왜 좋은 사람이 와서 도와줄라는데 문전박대하느냐 뭐 이런 걸로 봐야 되지. 되게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저는 김영선 의원이 참 대단하네요. 갑자기 황진이 생각이 나서 막 그 사자성어 뭐 이렇게 해서 한시를 쓰는 느낌. 와, 이게 뭐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연애 편지로 보는 것은 좀 그렇다. 당신이 정치하려면 명태균을 만나라 뭐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2월 23일 오후 9시 59분,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에 문자가 간 거예요. 오 시장님,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희노애락의 인간사에 앵돌아지고 툴툴거리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에 꼭 손을 쥐어주는 정성도 아름답지 않아요? 내일 일찍 꼭 반드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인기척을 꼭 기다리는 악망을 알아주세요.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나가 언제 떠오리요. 옷깃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5, 6월 서리가 될 거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냈고요. 와, 앞에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 날 오전 7시 54분에 또 보냈습니다. 유비가 눈발에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천하를 위하는 실행입니다. 당신은 간절한 여러 사람들의 많은 여망들을 담는 큰 보자기입니다. 쇠도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한다고 작은 정성을 다지고 다져서 위로하고 배려하여 큰 천하를 도모할 절대절명의 찰나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게 해놓았을 때 꼭지를 따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십시오. 간절하네요. 김영선 드림. 괄호 열고. 팬인 저도 이리 간절한데 다른 팬들은 더 그러겠지요. 기대해요. 느낌표 3개를 보냈네요. 다 들어보니까 연애 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확실히 아닌데 앞에 것은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네. 흔히들만 텍스트 컨텍스트가 있는데 언뜻 보기엔 연애편지 같은데 그게 명태균 관련된 거면 연애편지의 형식을 실은 명태균과의 이렇게- 만남 주선이죠. 이렇게 보면 되게 절실하게 만남을 원했던 거는 명태균 네. 씨 같네요. 솔직히 그러네요. 말하면. 네, 이 두가 뭐 공개된 게 2개인 모양인데 이 2개만 놓고 보면 뭐 전혀 연애 편지가 아니죠, 사실. 국어를 뭐 저희가 대충 배운 사람도 이거 다만 아니, 국어 전달하다. 김영선이 보니까 오세훈이 아니라 명태균을 사랑했네요. 진짜 사랑했고. 그러니까 명태균의 이 평론 능력을 보시라고요. 저걸 보고 혹시라도 연애 편지라고 했다면 그거는 진짜 평론 수준이 어딘지 아유. 우리 몽들님은 연애 편지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 중인데 명태균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한 분이 계신데요. 네네. 이분이 저한테 이제 해줬던 이야기인데 명태균이 윤석열을 어떤 상이다. 자, 노임에서 명태균은 어떤 상이에요? 상이면 저는 뭐 꿀꿀이 상이다. 뭐 예를 들어 산적 상이다.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시장에 있는 우리 그 뭡니까 이제 뭐 장사하는 분 상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랑우탄 이런 거 생각나는데 침팬지, 고릴라, 네. 원숭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형아 아닌가 유형아? 아니 유형아는 그러니까 고릴라를 명태균 그래. 그렇죠. 그 명태균이 윤석열을 어떤 상이라고 했는지 혹시 하마라고 그랬죠, 하마. 하마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원숭이상이잖아요. 원숭이상인데 야 이번에 국감에서 알게 된 건 명은 정확하게 원숭이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는 것도 딱 원숭이 같고 재주 믿고 설치고 잘못 떠넘기고 참 내가 본 명태균이 점점점 있어요. 또 하나 더 이야기가 와 있는데요. 네. 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명태균 대표의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어요? 너무 느닷없는 질문이에요. 네. 예. 경남 창녕 사람이에요. 아, 두 사람이 노만석 창녕이 어. 경남 창녕이에요. 대행도 두 사람이 친구의 친구예요. 그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이제 지금 정언이 또는 이제 나왔는데 야 이런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참 세상이 좁기는 좁다. 어떻게 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이 창녕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명태균도 창녕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노만석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어서 거기에 고등학교를 나오고 성균관대 법대로 갔고 명태균은 거기에서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전까지는 작은 집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살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어릴 때 체험하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태균을 잘 알고 있는 선배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인데 이런 문자가 저한테 와 있네요.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무슨 연애 편지 올드미스 괴롭힌 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두 개로서는 아닙니다. 나머지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김건희 씨를 팽시키고 있는 중인데 오늘 또 한 명의 팽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차 공판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선물 받고 잘 받았다고 했다. 뭐 이런 육성도 사실 어제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건진법사가 3번이나 줬다. 그리고 줄 때마다 통화했다. 이 김건희가 받은 거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폭탄 발언을 계속 하는 겁니까? 뭐 돈으로 엮여 있으니까 뭐 이제 돈도 안 되고 이권도 없고 국정농단도 못 하니까 뭐 나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 가명이나 받겠다. 네. 내가 주동자 아니다. 김건희가 하고 있는데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통일계에 갖다 주는 거까지 딱 물건도 3개 특정해가 금액도 나와서 갖다 준 게 맞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전화 받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받더라. 뭐 이야기까지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뭡니까? 건진이 어떤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김건희, 예. 아직 건진이 뭐 제대로 불었다고 저는 1도 생각지 네. 않습니다. 아. 굳이 집사로 친다 그러면 가장 큰 집사다. 경제 공동체, 실제 이제 종교 공동체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2016년에 쓰던 전화가 그 법당에서 나왔잖아요. 아마테라스 그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김건희 씨 전화가 왜 나옵니까? 그 다음에 건진이 김건희 씨한테 어떻게 부릅니까? 반말하잖아요. 네. 영적인 지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일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치 대단한 걸 본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이미 다 증거에 나오는 것만 분다. 그렇죠. 즉 경제 공동체로서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안 부를 것이다라고 조질관 말씀드렸고 그 뒤에 실제로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까질 때마다 그것만 인정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인정을 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역량 감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중에 자기 패밀리들이 있어요. 찰리 아, 그렇죠. 찰리. 그 그다음에 차남인가? 자기 딸. 네, 딸. 등등에게 불꽃이 또 튀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킬 부분 잘 지켜왔다고 봅니다. 자, 물건을 누구한테 맡기고 쭉 했잖아요. 맡겼다는 사람이 아마 찰릴 겁니다. 네. 개명을 해서 2번 뭐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DW 개명한 것까지 봤는데 또 개명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래서 그런 패밀리까지 가는 부분에 이제 고리를 끊는다는 그런 의미 정도고 아직도 진실되게 이 사람이 이런 미사역구를 섞잖아요. 그렇죠. 종교인으로서 끝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JTBC 인터뷰한 거 보셨죠? 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죠. 여전히 지킬 게 많은 사람이다. 네. 네, 이진강 부장판사가 그 재판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성배 씨에게 수사 과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거는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 인사와 협의한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왜 물어봤냐면 그 전에 재판에서 전성배 씨가 그 육성 녹음을 막 틀고 이럴 때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그때 말을 다르게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성배 씨가 나도 재판받고 있으니까 내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내가 실제 김건희 씨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틀리게 했던 거는 김건희 쪽에서 혹은 김건희가 요청해서 너랑 협의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성배 씨가 자기 이제 걸릴까 봐 그랬는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재판장이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건희에게 주라고 한 다음에 김건희랑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김건희가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물건 받는 걸 꺼렸는데 마음의 선물로 주는 건데 상관없느냐고 내가 설득을 했더니 잘 받았습니다. 두세 번째 물건 전달할 때부터는 쉽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신용환 교수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말할 것만 가지고 아마 말하는 걸 거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런 것들 잘 받았다 이런 게 이번에 새로 처음 나온 게 그렇죠. 아니에요. 예전에 이게 나온 사실 드러나 거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와 비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천공을 연막탄으로 내세우고 실제는 뒤에서 온갖 불법 비리 이권에 다 개입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씩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보니까 거의 평생 사용하는 무기징역이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도 드는 거죠. 네. 그전에 미래를 가지고 있다가 또 공동체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본인이 받았는데 안 전달해줬다 이렇게 뭐 잊어먹었다 이런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게 전달 사고 되니까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알선수재의 주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도 끈 떨어졌고 그냥 사실 다 김건희 다 줬어 이렇게. 아니 이번 이 사람은요 웃기는 게요 이렇게 자기가 진술하고 난 다음에도요 KBS에서 진술한 게 다르고 한국일보에도 얘기한 게 달라요. 예. 한국일보에도 얘기한 거는 그 물건 어디다 놔뒀었냐 뭐 샤넬백이랑 목걸이랑 그랬더니 뭐 어디 집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구조가 복잡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그 다음에 KBS에다가는 아는 여자 집에다가 놔뒀다. 무슨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그때마다 조금 말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진을 브로커다, 정치 브로커다, 국정농단에 개입하면서 뭐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 김건희와 통일을 연결해주는 메신저였다. 절대로 아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도 아마 안진걸 소장님 처음 들으실 건데요. 건진의 기도발이 대단하거든요. 법당을 차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 들으면 알만한 이영자가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부인은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다라고 시한부 암선고를 그 받았는데 국회의원 부인이 네. 건진한테 가서 건진이 낫겠다라는 것은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부인이 지금 생존해 있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매우 유력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건진이 점을 치면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건진이 하라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건진이 먼저 만났을까? 아니면 최초로 건진이 소위 말하는 검찰 세계로 들어가는데 연결고리가 누구냐? 이미 작고한 분이거든요.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MB 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뭐 이미 다 이름 이야기하죠. 오픈돼 있었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검사들이 뭔가 성진이 있다, 뭐 필요하다 이런 거면 다 이쪽으로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와 먼저 만났는지 윤석열을 먼저 만났는지 이 왕자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시켰다.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했다. 진짜로 점은 누가 더 좋아했느냐. 김건희보다 윤석열이 더 좋아했다라는 이야기. 강릉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뭐 이모분과 뭐 이모 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사람 있다. 거기에 늘 조언을 받았다. 그럼 건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검찰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브로클링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와서는 노골적으로 헤쳐먹었고 그 이전에는 이자는 검찰과 관련된 어떤 라인도 다 통할 정도로 실체 중에 실체죠. 공천도 개입해도 될 만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아가니까 이놈을. 그래서 건진이 그냥 메신저 수준이다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검찰 권력 내부에 가장 알기 어려운 치부도 다 알고 있는 자인데 본인이 지금은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흘리고 만다라는 것을 이진관 부장 판사님께서 잘 아시고 하여튼 계속 재판을 진행해 그래서 주십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경찰하고도 이게 라인이 엄청나고 네, 경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찰도 말하잖아요. 있고. 그냥 네. 이력서 받은 거 최은순 씨 그 네. 저기에서 공고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자기는 운명만 봐주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자 운명만 봐주려면 사실은 연월일 씨나 기본 커리어 정도만 보내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온 기본 이력만 보내면 대충 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운명이 어떨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주진우 기자께서 그 공개한 거를 보면 뭐 회장님께 이 사람을 중용하면 회장님께 엄청난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잖아요. 보면 네. 전혀 어떤 운명을 봐주는 게 아니라 승진을 위한 자세한 청탁을 위한 자세한 내용들이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 처음에 기도빨이 잘 받아서 네. 이런저런 걸 했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자기 팬클럽에 가입돼 있는 검사들이 10명이 아니고 20명이고 30명인데 계속 승진해 가요. 그 밑에부터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그 앞서 원래 전봐줬던 사람한테 아, 이 사람 괜찮으니까 니 잘 될 거야. 그렇지. 이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밑에가 정말로 엄청나게 둘레가 큰 그러니까 자기가- 큰 나무 밑동이 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이 사람이 뭐가 될 거라고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이 사람 승진시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빙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건진이 엄청난 마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도 소문 듣고는 건진한테 전보면 다 된다니까 이 인간이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부적 판매한 거 아니에요? 부적이 되든 뭐든 기도빨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니 감방에 갔다 왔다 했던 도의원이나 영천시장 이런 사람은 거기 가서 할 때 기도값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돈을 받아먹는 수법도 얼마나 교묘합니까? 기도값은 내고 네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기도빨이 통하도록 하겠다. 이러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꼬리가 밟혔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절대로 지는 안 잡혀가는 거는 김건희 때문에 안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라인의 속성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해먹었지. 그러니까 통일교가 왜 이게 윤영호가 찾아갔겠어요. 통일교가 처음에 접촉할 때 아 이게 진짜 백이구나라는 소문을 알게 됐겠죠. 그랬죠. 지금 돌이켜보면 2022년, 23년도에 건진이 막 세금 무마시켜주겠다. 네. 뭐 기업에다가. 공천에 개입하겠다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네. 저희들도 강력 규탄하고 막 고발도 그랬는데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천공이 실세요. 건진은 요즘 끈 떨어졌다고 하니까 건진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무슨 감찰할 줄 알았더니 그냥 건진 주의보를 발동하고 말잖아요. 그랬죠. 조심해라고. 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건진이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용산이 알고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이제 5월 10날 취임을 하고 바로 불과 3개월 만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관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민간에 개입하게 됐고 우리가 알만한 공기업들 인사에 이제 개입하는 그 일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거론된 사람들이 건진 그다음에 남모 씨, 노모 씨 등등등이 이제 쭉 같이 거론됐고 일부 이제 찌라시에 돌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찾아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이든 어디든 막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당하게 기업들한테 조심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그런 일이, 그러니 위세가 예. 얼마나 셌던 겁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들이 지금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이진관 부장이 요즘에 아주 제일 정말 속 시원하게 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은 어제 한덕수 재판에서도 11월 안에 다 정리하겠다. 내가 다 끝내겠다. 그러면 아마도 12월까지는 판결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디테일 부분에서 정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 못하도록 아마도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열심히 저희들의 믿음을 배반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사법 살아있네, 최후의 보루 역시 우리 믿어도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재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신 지역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태어난 데가 경남 마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마산 출신이더라고요.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고요. 여보세요. 아니 이런 얘기가 왜 하니까 왜냐면 지금. 아까 창녕도 경남이고 이분 이제 마산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산소호흡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산소호흡기 상태였는데 이진관 부장 판사 보니까 그래도 산소호흡기 떼고 좀 믿어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예.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네. 급속도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회복되기.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아니 했어요? 지역을 잘 밝혀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나타나면 제일 먼저 또 전라도 구구 세력은 또 전라도 놈이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폄훼 가짜를 퍼뜨리잖아요.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잘 밝혀줌으로써 그렇지가 않다. 네, 어쨌든 박정훈 중요한 대령님 처음에 양심 선언했을 때 그 검색어가 박정훈 대통령 고향 검색어 엄청 돈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아유, 그런 박정훈 거좀 또 하지 이놈 말지. 이놈도 전라도 놈이다로 몰아가려고 구구 세력이 검색을 한 거예요. 포항 사람인데. 제발 어머니는 국민의힘 열성 당원이고 윤석열 예. 선거운동하신 분이잖아요. 어머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던데 제발 지역으로 제발 사람을 네,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작년 아니 마산뿐이라니까 반갑네요. 오히려. 야 지금- 여기 이런 거 놀라네. 강호동도 마산 주제다 이렇게 해서. 이진관 부장이 뭐 재판을 잘 하고 있다, 시원하다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기현 부장이 하도 재판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이고 언제 판결 내릴지도 모르고 1월달 되면은 윤석열 또 풀어준다는 소리문까지만 흉흉 하다 보니 이렇게 먼저 재판을 딱 끝을 내주셔서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나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요.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고 진짜 다행히 한덕수 그 네. 재판에 대해서 11월 안에 한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도 한덕수 씨에 대한 CCTV를 우리가 만약에 더 먼저 봤으면 탄핵 기각 안 하고 아마도 탄핵이 인용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올바르게 판단 내리시는 분들을 믿으면 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그러니까 겁니다. 보통 옛날에 판사들이 검찰이 무리해가지고 막 식사범 막 죄를 여러 개 붙여놓으면 이 죄는 너무 무리하니까 좀 더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 요청하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랬죠. 양심. 근데 이번에는 이분은 또 다른 양심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내란 방조야. 내란- 공소장을 더 강화해라고 한 거잖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한덕수 판결이 먼저 나오면 지경이도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2인자, 3인자가 거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선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무죄 선고할까봐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어유 중요한 거 이진관 판사님 화이팅입니다.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더니 특검에서도 공소장 변경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중한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진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요. 이제 건진이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거기 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그 수사 과정의 진술을 뒤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속은 이럴 거예요. 김건희가 실제로 학렬로 보면 내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라고 본인이 본질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보다 한참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법당 차려놓고 지는 신기가 있던 아니면 무슨 예지력이 있던 이런 이제 기도발까지 갖춘 사람으로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왜 바깥에 나와가지고 건진주의보만 발효하느냐. 건진주의보 가지고 건진을 잡아 엮는 순간 건진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건진은 감당이 안 되는 과거의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드러내는 건 마치 지가 심부름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야 김건희 윤석열 너 내보다 발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그래 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항변을 못할 것이다 라는 계산까지 깔린
하여튼 심성이 네. 매우 불량한 네, 사람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합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조금 제가 집중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박지원 의원이 오늘 방송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김정은 만나는 것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했다. 월북해서라도 김정은을 만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정말 센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건 만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재반 정황으로 보면 네. 뭐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큰 흐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만나는 거는 만날 수 있다고 보고 처음에 이제 판문점은 기본일 것이고 그 갈마, 원산 갈마 이런 데들도 이제 대상지에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그래도 북에서 제일 보여줄 자리는 평양이겠죠. 그 개성부터 평양까지 고속도로 저는 이제 북해를 여러 차례 가보긴 했는데 하면서 고속도로를 타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차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고속도로 그 형태로 되어 있고 아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글로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적인 상황들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요 시점은 평화상은 이제 오래건 지나갔지만 국내적인 상황까지를 고려해 본다 그러면 더 아마 실리적인 측면에서 매달릴 수 있겠죠. 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트럼프 판문점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왜 2박 3일 동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추측할 만한 이런 단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걸로 봅니다. 판문점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평양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조율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나는 핵 동결과 주요 경제제재 해제, 그다음에 이제 한미 합동훈련의 어떤 축소라든지 예. 이런 문제가 같이 패키지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전에 이제 10월 3일 날 스펙스에 나와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10월 3일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때 송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평양까지 갈 수 있다는 그 말에는 다 아연실색했습니다. 저게 인터뷰로 나갔지만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지금 돌아가는 여러 정체로 봤을 때 갈 것이다. 또 정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데 어디에 만날까? 일단 판문점에서 만날 것 같다. 그런데 잘하면 평양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 인터뷰에 대해서 반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동영 이제 통일부 장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박지원 장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랐다. 와, 송영길 지금 소나무당 대표의 정보력은 대단하구나 이런 그러네요. 생각 좀 할 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 아시지만 송영길 대표는 대표적으로 중국 인맥이 대단합니다. 예. 러시아 인맥도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줍니다. 베이징에 유학할 때 예. 같이 저희 멤버들이 이제 같이 해서 모임하고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냥 단순 무슨 이렇게 놀러 가고 단순 공부하러 가고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남아있는 건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해도 아직까지 이 김정은은 답을 안 하고 있으나 만나는 건 확실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두 가지 유훈을 받았다. 첫째도 미국, 둘째도 미국인데 첫째,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서라도 체제 보장을 꼭 받아라. 두 번째는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라. 그래서 경제가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그 오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트럼프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대북 제재 해제해주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북한이 뉴클리어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말한 걸 이 사람이 먼저 다 말하고 있네?
이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지난번에 날 그렇게 골탕 먹이다니 이번에는 이 사람 장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다만 좀 신중하게 이 타이밍을 좀 고려해서 결정적인 확답은 좀 나중에 해야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지난번처럼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좀 싶어요. 김정은이 장사를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아주 잘해요. 네. 중국 전성절에 가서 푸틴하고 시진핑 딱 옆에 서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나라인데 핵무기 하나 들고 저렇게 이제 하는 것. 이번에도 얻을 것 다 얻었다. 에이펙 경주 회담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뭐 대한민국에서 열려서 국위 선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4천몇백억 들여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자 감은 누가 따느냐? 저 감은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김정은이 딸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정은은 만나도 너무 좋고 안 만나더라도 주가를 한층 올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박 전 원장 같은 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석 나와서 하는데 언제 그러면은 사인이 올 거냐. 제가 봐서는 48시간 전에는 사인이 올 것이다.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내일 정도면 나온다는 내일 얘기죠?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쯤은 결정해서 통보할 것이다. 자, 연막이 나온다는 것은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어떤지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자, 공식적인 메시지가 아직 안 나왔을 뿐이죠. 그러면 에이펙 회담 자체를 김정은이 만난다는 걸로 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으니까 저 행사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뭔가 공식적인 게 있고 자, 1박 2일로 트럼프가 한국에 와 있는데 2박 3일로 늘렸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판문점은 거의 결정. 이재명 대통령 동행. 그런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같이 가자라고 해서 만약 평양을 가버렸다. 와. 그래서 아마 이제 한미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관세 협상도 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목소리가 크게 개입할 여지는 안 돼, 없을 안 돼.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면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는 그 순간까지도 트럼프는 계속 의도를 이야기하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사가 90% 이상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비율을 잘 맞춰준다 이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트럼프 네. 같은 사람은 띄워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잘한다 하면서 이번에 면류관인가요? 그 무슨 금을 되게 좋아한다고 예. 그 금을 지금 선물하려고 금관, 예, 금관 금관을 선물. 선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모든 행사의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너다. 나는 너를 서포트하겠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알아서 그냥 활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 형국이 아주 흥미로운 게 네. 남한에서는 트럼프를 띄워주고 네. 북한에서는 트럼프를 애를 태워요. 그렇죠. 괜찮은데요? 그럼으로써 어, 남북이 얻는 이익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스피 4천이었는데 5천 어떻게 되겠어요? 뭐 몇 가지 이제 상법 개정, 뭐 자사주 매각 들었는데 한반도 평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되면요 네. 코스피 5천으로 더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외국 자본이 1조가 그러니까요. 들어왔대요. 오늘 이제 요즘에. 박시동 평론가가 코스피 5천 간다는데 여러 원인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매부쇼에서. 근데 남북 관계 훈풍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한반도 평화 경제 교류 협력은 엄청난 증시 반등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태워서 더 많은 양보와 더 많은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잘 또 유도해주고 있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가 센 사람들이 박지원, 송영길, 정동용 그다음에 그러네요. 신용환, 정재환 정보 5잖아요 이분들. 그러네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판문점 아니면 평양이 아니면 온산 갈마지구다. 뭔가 정말 희망이 확 너무 느껴지네요. 최선희 그 외무상이 이제 러시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러시아로 북러 관계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네요.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 이제 앞에서 싸우고 부수고 뒤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에서 트럼프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이걸 조금 더 다른 측면, 제가 음모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스위스 바젤에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 갔다 왔죠. 자, 바젤에 뭐가 있습니까? BIS가 있습니다. 세계
로스차일드 패밀리들 맨날 얘기들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패밀리들 5 형제 중에서 가장 큰 패밀리들이 전통적으로 장악해 왔던 큰 집인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지금 미국 국내로 보면 미국 연준하고 계속 트러블이죠. EIS랑은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네. 미국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 이들이 바젤, 스위스 바젤을 고리로 해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아마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후계자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만약에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역시나 스위스 바젤에 유학을 하고 있을 거다가 많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정설이에요.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제가 입증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굉장히 미국 선거할 때 제가 저작년 8월부터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던 게 큰 자본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보면 되는데 이게 큰 자본들이 다 이 세 사람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이제 조금 별개의 해석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푸틴도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최악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하고 협상하고 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요번에 그런 양해 그 다음에 더 거슬러 가면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스웨덴에 간 것들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의 외교력 그리고 최선희 이제 외무상이 러시아 갔을 때 푸틴하고 혹시 악수하는 거 보셨어요? 이번에 들어갈 때 무슨 국가 정상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등하게 이렇게 푸틴하고 악수를 해요. 뭐 고개 수그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악수하고 딱 앉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슨 이게 정상이 꼭 국가 원수가 하는 이야기처럼 굉장히 중점으로 낮춰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러 간의 관계를 존중하며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 환하게 웃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해서 쭉 읽어 나가는 걸 보면서 북한이 저런 국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강대국을 저렇게 휘어잡으면서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이것이 진짜 핵무기를 뭐 10발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객관화시켜 놓고 어떻게 해서 이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 것인가를 꼭 훈련되어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하잖아요. 네. 야, 이런 것들은 참 북한이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 못 사는 나라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외교적 이런 역량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만 하면 나는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 나는 근처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회담의 시작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이거 꽤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 9월 22일에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때에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즉 제재 뭐 풀어준다 그런 거 말 한마디에 내가 쫄랑쫄랑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로 러시아한테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대북 제재에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네들은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뭐 어떤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 하나 드리면 이제 고속도로 네. 개성에서 평양 가는 거 그다음에 평양에서 남포 고속도로가 있는데 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게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명이 죽은 그 고난의 행군 때 청년동맹 그러니까 사회주의 청년동맹 우리로 치면 뭐 청년위원회 JC 뭐 이런 거 비슷하려나 하여튼 그 청년동맹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소위 이제 그냥 진짜 삽질 낫질로 막 해서 깔은 도로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평양을 간다 그러면 위성으로 구글 얼스나 이런 걸로 충분히 다 스타링크나 이런 데서 다 볼 수가 있을 텐데
중장비와 사람이 동원돼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게 도로 정비에 우리는 뭐 거의 사람이 기계가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네요. 아마 위성 사진으로 충분히 그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규모 정비가 있다 그러면 평양에 가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개성 가는 고속도로도 지금 뭐 정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도로 상태가 평소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나 이렇게 간다고 만약에 육로로 그건 상징적으로 일부러 육로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을 야, 것이다. 근데 우리 댓글 주신 분들이 정말 똑똑하신 게 이거 보세요. 미스트님이 김정은이 한국 관세 받지 말라고 트럼프한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안 받을까요? 아, 만남의 조건으로. 천재 같은데요. 우리 동포 그만 괴롭히세요. 그럼 만납시다. 그래주면 그러면. 너무 좋겠다. 자, 어쨌든 부인님. 그때 우크라 파병 우리가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 신의 한 수였네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 진짜 다들 천재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인들의 머리는 더 팩팩 돌아가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고 맨날 뭐 이것저것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혐중이 뭡니까? 에이펙 지금 하는 이 마당에. 예? 경찰들이 지금 혐중 시위할까봐 걱정하고 폭발물 다 지금 찾아가지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합시다.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겠지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는데 좀 힘을 좀 모읍시다. 한 말씀만 보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에 한국 네. 오면서 선물 주려고 엄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지금 언론에 잘 그래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한한령은 기본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문화교류 엄청 확대될 것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한국에 와서 연설하면서 풀어낼 것이냐 준비를 엄청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다행이네요. 그 판공청이죠. 네. 중앙판공청이 이제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시진핑 대통령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호위 참모 집단인데 네. 이쪽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한국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 계속 연락해서 중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면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확실하게 뭔가 이제 관계 정립을 해야 한다. 역시. 그것은 미중 문제가 아니고 한중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서 중국이 미국과 지금 그 서로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한국과는 풀어내면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과거와 완전 다른 걸로 간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한국에 어떤 속담을 써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 이걸 리스트를 한 10개쯤 가지고 계속 어떤 속담 뭐 시진핑이? 예, 시진핑이 와. 한국에 오면은 이제 속담을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채살버들 버릇 8가지 간다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지금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할 것이다. 그 발언을 한다. 이렇게 제가 점을 지어놓을게요. 진짜 맞으면 저한테 좋아요. 나중에 좋아요. 사탕 하나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스픽스 정기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시진핑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혹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는 동접자 10,000명 가야 됩니다. 와, 그럼 나 한국에도 걸겠습니다. 있고 네. 중국에도 있는 사실상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속담, 이게 한자 풀이 속담 이런 걸 쓰겠죠. 기존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즐겨 사용한 게 이제 장강후랑 추정랑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앞물결이 끌고 가지 않으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고 간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 처음에 등장할 예. 때 이제 주로 자주 사용했던 거죠. 우리도 이제 한시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아마 우리 속담에도 있고 중국에 이제 한자로도 있는 그런 부분을 아마 사용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혐중시하는 사람들 네. 사실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한 게 누굽니까? 박근혜잖아요. 그렇죠. 십몇 년 전에. 그다음 전승절 간 거 누굽니까? 박근혜잖아요. 말로는 박근혜 윤석열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 차차하고 박근혜 좋아한다면서 박근혜가 그렇게 한중 관계 그다음에 노태우가 한중 수교하고 네. 주중대사도 지금 노재현이 와 있고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부의 그 북방 외교를 지금 계승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실용 외교 저기 도움 못 줄 망정 제발 해방은 맞습니다. 놓지 말아 주세요. 네, 그래야 됩니다. 박근혜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박근혜가 한 대로 좀 도와주세요. 네, 문3189님 외교를 지금 윤석열 씨가 했다 그러면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러셨는데 저도 정말 끔찍하고요. 요거 하나 김건희 씨 이런 와중에 수장고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열심히 들여다봤고 이 조선왕조 의궤를 열심히 봤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곤영합까지 들어가가지고 둘이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3년의 이 과거에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도 좀 더 좋아지고 이 험난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뭔가 우뚝 설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 일정을 핑계로 주로 대잖아요. 그 네. 변호사도 외국 이제 정상이 올 걸 대비해서 뭐 점검을 하러 갔던데 외국 정상이 수장고를 가지는 않죠. 그렇죠. 3월 2일 수장고, 3월 5일 윤과 같이 와서 이제 곤영합에 가고 3월 6일 날 한일 이제 우리 배상 판결이 이제 황당하게 우리 돈으로 내는 게 나고 3월 16, 17에 일본에 가죠.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2023년 일이고 또 그때 이제 9월 12일 날 용상에 올라가잖아요. 네, 어제 그러면 앉는 거. 예, 어제에 앉는 거 9월 12일이죠. 근데 9월 21일 날 이재명 당시 대표님 그게 있었다고요. 국회에서 표결. 그리고 9월 26일 날 고등법원에서 영장 판사가 뒤집는 거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뻔히 그 정치적 스케줄을 너무 잘 알아요. 김건희는 9월 12일 날 어제에 올라갈 때 이재명 대표만 제끼면 이건 완전히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어 이런 거죠. 자, 3월 달에 수장고 갈 때 3월 16, 17에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갔다니까요. 네. 그럼 불과 이제 한 열흘 있으면 가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뭔가에 자기들의 의식,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장고가 2개가 있잖아요. 네. 8만여 개가 있는 이제 원래 수장고, 1 수장고가 있는 거고 2 수장고잖아요. 2,000개 있는 거. 예, 2,100개 있는 거. 그럼 딱 집어서 2,100개 있는 데를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뭐를 딱 집어서 보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람을 가려면 8만 몇 개인데 큰 데를 가야죠. 큰 거 보러 가겠지.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런 일정과 정치 일정과 연관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아니 소문에 수장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지 안 가지고 나왔는지 그거 CCTV를 좀 봐야 되는 거 갑자기 아닙니까? 도굴 얘기가 나오죠, 도굴. 아니 그래서 수장고에 들어갔으면 네. 구경만 하고 나왔는지 수장고에 뭐가 있는지 이런 기록 대장이 별도로 문화재청에 지금 문화재청이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수장고 앞에 CCTV 있긴 있죠. 그리고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네. 대통령 영부인이면 수장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죠. 문화재를 훼손. 그게 왕의- 연구 목적으로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연구 목적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CCTV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 이제 제가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기분 나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낙서만 해도 처벌받잖아요. 문화재는. 근데 이 자들은 온몸으로 더럽힌 거 아닙니까? 짓밟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상환품 지급이 있는 회사이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타사보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50%까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돼서요.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 1인당 최대 8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으로 하시고요.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펙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스펙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최저가로 최적의 상품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나에게 최적인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신 분
많이 가입하시는데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괜찮다 하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제도와 법이 강화되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매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31개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해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펙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 광고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분들 귀 쫑긋하고 봐주세요. 스펙스몰에서 최단 기간에 완판을 기록한 더블 소팔메토 그리고 옥타코사놀 반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 W가 됩니다.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 더블 소팔메토와 옥타코사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펙스몰에서만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드립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바쁜 남성분들 딱 한 캡슐로 아침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지금 바로 스펙스 공동구매 놓치면 손해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남자들을 깨우는 혹은 남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더블 소팔메토와 옥타코사놀 39,900원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요. 노영이는 광고할 때 진짜 진지하다. 광고할 때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광고할 때 열심히 합니다. 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시면 광고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마디. 아닙니다. 오늘 노희 변호사가 야 스픽스의 주인이구나 이 생각 제가 했습니다. 야. 열심히 보조해야 되겠다. 광고는 노영이처럼 진지하게 그리고 취재는 안진걸, 신용환, 정교환처럼 더 열심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요즘에 정기한 평론가가 사실은 좀 우울합니다. 요즘에 동접자가 많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아마도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